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아시아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대부분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아시아 시장 대부분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가 5%, 코스닥이 3% 넘게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도 오늘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 좀 덜 빠져서 그런지 오늘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 좀 덜 오르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홍콩은 2% 가까이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본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마감 시황 한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간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충돌과 관련을 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12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좀 전에 마감을 한 중국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오늘 1, 2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수출은 지난해 대비 21.8% 늘면서 예상치인 7.2%를 크게 웃돌았고요. 수출은 전기, 기계류 그리고 인간곡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도 12.8%를 기록해서 예상치인 7.0%를 마찬가지로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무역 수지 역시 약 2,1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예상치였던 1,761억 달러 대비해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강력한 관세 장벽과 무역 전쟁 속에서도 중국이 EU와 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기록적인 성장을 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0.65% 상승 마감했고요. 심천 성분지수는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차이넥스트 지수는 3%대 급등세를 오늘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홍콩 시장 살펴보시면 항생 종합지수가 2%대 상승세 보이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토 증시에서는 국영은행과 이 에너지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약세를 보였었던 경기 민감주죠. 이 반도체 등 기술주 단에서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오늘 장에서 업종지수 2%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에서 이 선전시 룬강구의 AI 부서에서 오픈소스 에이전트인 오픈클로를 겨냥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오픈클로 서비스존을 구축해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건데요.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오늘 장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죠. 일단 홍콩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텐센트의 주가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7%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텐센트가 최근에 AI 스마트 어시스턴트인 워크버디를 출시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ATL의 주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9%대 급등세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이 어제 CATL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 순이익이 일단 전년 대비해서 42%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매출 또한 전년비 17%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미니맥스도 두 자릿수 강세 보였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증시 지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 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 우리 시장 코스피가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가장 짙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무려 5%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일본 시장도 오늘 흐름 속에서는 2.8%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JP모건은 일본 주식에 대해서 하락 시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 이란 충돌 영향으로 과매도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가 빠르게 54,000포인트에서 56,000포인트 구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만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2%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만에서도 오늘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2월 수출이 498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했는데요. 역대 2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거이기도 한데요. 1, 2월 누적 수출도 한번 살펴보시면 약 1,15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했을 때 44%가 넘게 늘면서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와 관련된 산업 기회로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3월 수출과 관련해서도 639억에서 667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수출 기준으로 상위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3월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직 중동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본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2% 강세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미쓰비시 상사가 5%대 급등, 기술주죠. 칩 관련주인 어드반테스트가 5%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까지 약세 보였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에서의 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강했던 조선주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미적지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그야말로 최근 들어서 롤러코스터 증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등이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줬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3%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한 반면 외국인은 4천억 원대 매도세 보였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빨간불 켜낸 가운데 ABL 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만이 오늘 시장에서 2% 약세 보였다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무님과 함께 투자 전략 좀 더 자세히 짜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뭐 조기 종료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일제히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가가 어제는 110달러대 근처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80달러대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이란은 또 종전은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셨을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 다 올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발언은 이제 시장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신호를 주려고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란의 반격 능력이 많이 약화됐음을 시사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이제 확장 가능성이 만약 낮아졌다는 거를 저희가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볼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후계 체제에 대한 불안한 상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란의 이제 내부 권력 공백이 다른 무장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비정규전으로 확대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전면적 통제가 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공격들 그리고 이제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예멘이라든가 아니면 후티 반군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아니면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명확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현지 상황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언이었으면 너무나 이제 바라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가 80달러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그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던데 유가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장모님? 우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생산하는 그 양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가장 압박을 받지 않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인제 호르무즈 해 봉쇄가 다른 반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특히 지금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최선의 전략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면전은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군사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무장 단체를 통해서 국지적으로 이 해협을 계속 봉쇄를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저는 약간의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요즘 뭐 사실 폴리 마켓으로 해 가지고 프레딕션 마켓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그걸 봤을 때 거의 95% 정도가 12월 31 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다. 그걸 제가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이 전쟁을 그만두게 만들 특히 인제 미국이 인제 지금 우선 전면전을 공격을 한 다음에 다시 빠지고 나오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국이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란이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뭐냐면 유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내 여론을 도널드 트럼프한테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영향까지 되게 되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뿐만 아니라 사실 산유국에 있는 LNG 저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산유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이란이 타격을 하면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라는 바는 이제 휴전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란의 항복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지금 미국이 그냥 빠졌다고 했을 때 이란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인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가가 안정되는 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은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은 불안불안한 유가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란과의 전쟁이 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상하이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베이징만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계획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또 인제 그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가 만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원래는 인제 상해나 아니면 다른 도시 방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격적으로 다 취소하고 베이징에만 초단기로 머무르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로지스틱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이 만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조금은 그 양국이 향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안을 저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서 둘이 인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중동에서 있는 문제들 그전에 중동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란과 중국의 관계도 있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게 얽혀 있긴 하지만 중국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둘의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돌발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회담이 이루어지면 제 생각엔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마감한 중국 시장 움직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은 사실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 빠지는 폭이 굉장히 적기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네요. 자, 특히나 오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선전을 하면서 수출 예상치 상위 21.8%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인 중국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리스크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났던 사태들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본토하고 홍콩 같이 동반 상승을 시도하면서 영내 증시,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반등하려고 오전장에 시도를 했었는데 오후에 조금 떨어지면서 0.7% 상승하면서 그냥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특히 본토의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석유나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제 그 성장주 중심의 성장 아니면 강세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50 지수 2.5% 상승했고 창업한 지수 차이넥스 지수죠. 신천에 상장된 거 3% 상승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타50 지수는 나온 지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스타50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인제 발전할 테크 기업들을 모아 놓은 지수인데요. 50개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 요번에 지수가 그 산정 방식이 좀 바뀌면서 중국의 인제 반도체나 AI 쪽 관련된 업종으로 뭐 그 지수가 쪼끔 더 집중돼 있다라고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 업데이트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스타50 지수 항생테크보다도 반도체가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업종 가운데 AI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에 이제 오픈 클로라고 해 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면서 이것 관련해서 생태계 쪽으로 AI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까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요. AI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시경제 측면에서 2026년 1월, 2월 중국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8%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반응한 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픈 클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CATL 급등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아무래도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 기대감 덕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애틀 같은 경우 오늘 8.7%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이즈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굉장히 많이 상회했고요. 그래서 어 투자은행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0% 정도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마진도 굉장히 좋았고요. 2026년. 그다음에 2030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20에서 30% 정도로 CAGR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이제 기업이 발표했던 증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당 성향 유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판 밸류업이죠. 요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CATL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인데 여기 상승한 거하고 또 동반해서 그 해당 섹터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ESS 쪽의 섹터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향후 중국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아니면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 특히 에너지 저장 같은 경우에는 AI와 또 연결된 테마죠. 그래서 이쪽으로 생태계에서 그쪽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특히 시애틀이 가장 대표 기업으로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내 좋은 움직임 보였던 CATL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나라 움직임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이 워낙에 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피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다가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심한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긴 한데요. 그래서 지난 한 3-4일 정도 시장이 15%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두 배짜리, 삼성전자 두 배짜리,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두 배짜리를 상장에 성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온 총 자산구가 거의 4.5조, 5조 정도에 육박하는 큰 사이즈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움직임이 15%, 그다음 마이너스 15%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태에서 그 현지에 있는 투자은행들이나 아니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가장 큰 의견은, 우선 지금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졌을 때 향후 조정이 있을 때마다 제 생각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근데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유가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을 때 큰 금액이 한꺼번에 훅 들어가기보다는 조그만 금액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장기적인 전망 펀더멘탈에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칩 관련해 가지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픈 클로 관련해서 중국의 열풍이 부는 것도 인제 젠슨 왕이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오픈 AI와 다르게 이제 가장 2026년에 주목받을 새로운 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는 그 오픈 클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연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 그 AI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AI가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다시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외적인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호르무즈 해비라든가 아니면 미국 이란 공격, 이란이 다시 공격하는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고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전략까지 짜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업종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고, 또 시장이 빠지면 전쟁 이슈 때문에 방산주라던가 정유주가 오르고, 이렇게 하루하루 좀 다르게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주목하시는, 상무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업종군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치솟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국방비의 지출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중국이 또 요번에 발표한 것들 중에 중국도 국방비 지출을 7% 정도로 늘렸다라고 예산을 발표한 것처럼, 특히 이제 나토 관련 국가들이. 그래서 방산 관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유주 관련해서 아니면 WTI 오일에 베팅을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단기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지금 보셨다시피 WTI 120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8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30에서 40% 정도 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ETF가 아닌 혹시 그 두 배짜리나 이런 레버리지나 아니면 그 다른 인버스 상품도 있다 하면, 그런 거 투자했다 그러면 그 손실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나 아니면 변동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서 방산주를 추가하는 정도의 전략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반도체 AI 관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은 말씀을 해주셨고, 방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략, 다만 정유주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서희 캐스터와 함께 시장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서희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앞서서도 CATL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CATL이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배경에는 CATL의 앞으로의 이 사업 방향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는 ESS 배터리 시장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이 CATL 이슈를 전하면서 이 신삼양 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기억이 나시나요? 저게 나오네요. 신삼양 산업. 네, 맞습니다. 중국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3대 산업 육성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안에 이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영향력과 더불어서 지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은 CATL이 미국 ESS 시장 진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완성차 기업 포드가 CATL의 배터리 기술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추진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설치량이 약 70기가와트시인데요. 2030년에는 110기가와트시까지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CATL은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보다 원료 가격이 더 저렴해서 리튬 가격 상승 시에 대안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ATL이 원래는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를 많이 만들던 EV 중심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ESS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까지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CATL 안 그래도 세계 1위인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가 더욱더 많이 되는 기업이네요. CATL 이슈까지 들여다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일본 관련 이슈인데 최근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각국의 이제 환율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엔화도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호재를 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일본의 엔저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M&A, 인수합병을 늘리고 있다는 요인이 나온다는 분석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에 미국 투자 자문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나쁜 것뿐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 일본 기업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을 인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모펀드와 투자은행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근 일본을 M&A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 구조 개편 그리고 지배 구조 개혁이 이뤄지면서 미국 다음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엔저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 시장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히려 엔화 약세가 또 호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네요. 자, 세 번째 뉴스도 일본 관련 뉴스인데 뭐 일본과 중국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소식인데 최근에 탈중국 움직임이 히토류에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그쵸. 같이 공조를 해서 탈중국화를 빨리 실현하려는 모습인데요. 중일 갈등,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무기가 된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히토류 자석 공급망에도 현재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인 프로테리알이 중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모터용 자석 생산을 북미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반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히토류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곤 하지만 이 정제 기술이 복잡해서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그렇죠. 이게 네. 사실상 정제, 채굴 이 과정이 맞아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 현재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이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 금속이 필요한데요. 이 공급망 대부분이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채굴과 정제까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은 이 공급망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본 기업인 프로테리알이 개발한 자석은 중히토류 금속을 쓰지 않아도 전기차 모터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히토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런 기술 경쟁과 탈중국 공급망 구축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방법을 또 생각해내고 개발해내네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중국에서 오픈클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관련된 AI 앱들 경쟁이 또 치열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방금도 오픈클로우 맞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오픈클로우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를 그렇군요. 많이 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AI 기업인 지푸가 클라우, 중국어 이름으로는 아오롱이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클라우의 클라우가 집게라는 뜻인데 아오롱도 역시 랍스타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이 텐센트의 큐 클라우도 기억이 나시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픈 소스 에이전트인 오픈 클라우를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텐센트의 큐 클라우였습니다. 지프 AI에서는 오픈 클라우를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은 같지만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인 핵심은 두 프로그램 모두 AI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텐센트의 큐클라우는 이제 위챗이나 QQ 같은 메신저,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지프는 개발자나 기업이 로컬 PC에서 AI 에이전트를 바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합니다. 중국 빅테크 내부에서도 이 오픈 클라우를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중국에서 뭐 랍스터 키우기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관련 기업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향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서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